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전용기 편으로 평택 미군 기지에 착륙을 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방문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하고 또 영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외교적 어떤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먼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영전을 한다고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백악관하고 청와대의 어떤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토요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증시 영향력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고, 월요일날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와중에 한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는 골드만삭스만이 그 10만 전자에 정말 찐으로 집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숨어있는 강자가 있었네요. 바로 저의 친정인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2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0만 5천 원인데 여기는 12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바로 그 대상, 작년에 Winter is Coming 보고서 한 장으로 삼성전자를 삼성 후자로 만들어버렸던 모간 스탠리는 오늘도 역시 반도체, 특히 이제 D램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분석을 했는데, 베어 케이스, 그러니까 하단을 57,000원,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 즉 중립적 전망치를 85,000원으로 삼성전자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케이스, 일명 불 케이스인데, 만약에 고사양 PC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들의 D램 수요가 계속 강력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 목표치 최상단은 11만 2천원으로, 외국계 투자 의견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겠는데, 셀트리온, 당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셀트리온 주가는 연초 대비 2배가 넘게 올라서 38만원을 넘어서 거의 40만원을 시간 문제라고 막 기세 등등하던 그때 바로 목표가를 절반으로 후려쳐가지고 개욕 먹었던, 근데 결국 지금 보면 그 예측이 또 맞아 떨어져 버린 바로 그 JP 모간, 여기가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언저웨이트, 즉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57,000원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실적 부진에 뭐에 연락이 얻어 터져가지고 주가도 1년 만에 12만원에서 56,000원까지 반토막 났는데, 목표가는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게 쳐줬지만 어쨌든 비중을 축소하라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어떤 반등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한국 증시에서 값든 프리허그를 시전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증시는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강 후 약이었다. 제일 약올르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욱 구독자분들만큼은 자체 서머타임으로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로 생각하자고. 오늘 보세요. 오늘도 개장은 완전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급등 출발했는데 10시 딱 되니까 진짜 귀신같이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처럼 코스피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는 사실 이번 주말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춘 그런 대응의 가능성이 높고, 이것도 역시 여기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떨주 몰파를 하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 항상 아니 이거 뭐지? 진짜 이제는 찐 반등이 나오나 보다 하고 따라 붙는 순간 곧바로 물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도 넘게 가는 게 바로 K증시입니다. 반대로 이거 좀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너무 빠지네 싶을 때 그냥 미친 척 떨줍을 해놓으면은 얼마 안 가서 바로 급등하면서 또 올팔의 기회가 오는 게 또 K증시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는 지난 5월 FOMC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 금리 인상을
약간의 오한 증세와 어지러움 증세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일단 받아들인 상태고, 이제 다음 FOMC까지 정확하게 28일 남은 시점에서 일단 미국의 최신 경제지표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먼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매우 강력, 그리고 생산 제조의 경우는 견조한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또 고용 경기 또한 순항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그 경제지표 호조면은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한 2.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6월 FOMC까지 아직 28일 남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딱 봤을 때는 연준이 7월 FOMC에서도 3번 연속 빅스텝, 3단 뛰기,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3 스트레이트로 때려도 실물 경제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평가. 다음, 최근에 월가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실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베이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그 현금 비중이 2001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 붕괴가 시작됐던 그 이후로 거의 최고 수준까지 지금 현금 비중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서 당장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꼽았습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서 저는 딱 한 가지를 주목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반세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 당사국은 물론이고 여기에 그 각성 효과를 일으킨 몇몇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 같은 거, 이제 이거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핑계로 들면서 요거 때문에라도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올해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민주당하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아킬레스 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야, 니네도 정치적으로 2년 만에 완전히 그 승자에서 패자로 뒤집히기 싫으면 알아서 잘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는, 야, 이 양반아, 나는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당신은 2년 뒤에 재선 못하면 진짜 끝장나는 거 본인도 잘 알 거 아니냐. 트럼프 돌아온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지난 그 미중 무역 분쟁 1라운드 당시에 트럼프가 매겨놨었던 대중국 관세, 이거 다시 철회하든가 아니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도 뭔가 실질적인 종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 이런 거 좀 딱 부러지게 잘 좀 해라, 이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아직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또 이머징 국가라고 하기는 좀 억울하고, 사실상 대외 위상은 우리가 선진국에 가깝잖아요. 또 그렇다고 이머징이 아예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환율을 보면은 거의 이머징 국가들처럼 달러 강세에 대해서 과도하게 막 이상 반응이 나타났었고, 또 아무래도 오늘처럼 환율이 좀 안정되는 날은 외국인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럼 대한민국 과연 종합적인 그 대외적 위상 말고 철저하게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의 분류는 어떤가? 오늘 도이체방크 리서치 자료에 보니까 지난 50년간 국가별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뺀, 그러니까 나라별 금융투자 가성비를 쭉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이머징 중에서는 인도가 원탑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50년 평균으로 보면 이머징이라고 해도 지금은 선진국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선진국들하고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미국보다 훨씬 밑에 있는 약간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그 뭐랄까 가리봉동의 건물주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압구정 신현대 그냥 평범한 그냥 입주민 중에 하나로 사는 게 좋은지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물론 앞으로도 한 2년 더 있어야지 결정 나지만, 그럴 때 외국인들이 보는 그 선진국에 그룹핑된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가 과연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상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배송비가 무료라고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만 해도 주린이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장세였지만 하루 종일 강세를 나타냈던 업종들, 먼저 그 AI하고 지능형 로봇, 이쪽은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정부가 에너지 유관기관 특별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올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아무튼 사람이 직접 위험 시설에 뛰어드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게 직접 연결된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온라인 일자리 취업 그리고 직업교육 이쪽 테마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중기중앙회에 방문하는데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이쪽이라고 미리 다 말했잖아. 아, 그리고 또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4대강 이쪽이 바로 그 생물 다양성에 부합하는 테마라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는데 그대로 오늘 4대강 테마주 강세였고 그 다음 정부에서 오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실태 점검 들어간다고 이것도 통신 장비하고 원격 근무 관련주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상승 상위 업종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루 전날 그 농식품부에서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 전염병 관리 들어간다고 미리 말했는데 오늘 구제역부터 ASF 우리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관련주하고 또 반사이 기대되는 업종들 오늘 하루 종일 강세였잖아요. 자, 내일은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으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요. 참 이 예산이라는 게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진짜 힘든 그 바지 허리 같은 건데 어느 날 한번 맘먹고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아시겠지만 너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면은 막 부작용이 오죠. 막 탈모, 뭐 어지러움증, 막 빈혈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분야일 겁니다. 다음 내일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을 오픈합니다. 지난해 그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오픈한 뒤에 요즘은 이제 소재 자원 품귀 현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쪽 데이터 스테이션을 설치하는데 증시에서는 클라우드 관련주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쪽에 해당되고 그리고 내일 2022년 정보통신기술 분야 미래 유니콘 기업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저는 이제 단연 사이버 보안 이쪽이 이제 원탑으로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2022년도 의료 분야 인공지능 융합 신규 과제 선정 발표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쪽이 되겠고 다음 내일 비무장지대에서 시민 참여형 자연생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요거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어제 그 유엔 지정 기념일이라고 했던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봐야 될지 아무튼 내일 정부에서는 태풍 대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여름 장마 태풍 관련주들이 증시에 또 있습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에 제10차 한 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을 개최합니다. 한국과 유로존 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FTA 일단 유로존이 의료기하고 의약품이 발달한 건 맞는데 또 우리가 발달한 분야가 있으니까 이거를 적당히 잘 교류를 하는 게 FTA 취지하고도 맞겠고 다음 내일 과기부는 지능형 CCTV 핵심 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국산 상용화 성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 시스템 반도체 국산 여기 키워드가 증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부 장관은 내일 기아차 화성 공장에 현장 방문 나서고요. 당연히 이제 스마트카 관련 기술들이 또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고 체험도 해보고 그렇죠? 내일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캠페인을 공개합니다. 이거는 위치 기반 서비스 LBS 이쪽이고요.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 대응을 위한 이해 관계자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체제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등. 다음 중기부는 내일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어려움 느껴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제 코딩부터 다양한 어떤 IT 이쪽에 이제 직업 교육만이 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있겠고 다음 내일 목요일 문체부에서는 2022년 공예 주간을 개최합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사실은 미술품 뭐 공예도 포함해 가지고 도자기 이런 거 이쪽이 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기에 어떤 수혜가 되는 그런 분야인데 작년에 너무 미리 일찍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정말 증시가 실물 경기를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선행하는 기능이 진짜로 있었네. 작년에 한국이 먼저 증시 사상 최고치 찍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사상 최고 가고, 그러고 나서 진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올해 이렇게 사상 최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나타났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증시가 만약에 이대로 쭉 흘러내리고 하반기까지 반등을 못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연말부터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내일 목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우리나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타고 들어오는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 단계 생산자 물가가 우리는 가장 큰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내일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 어느 쪽이 이제 가계 지출 소비가 늘었느냐? 당연히 유류비 부담 클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가처분 소득 감소. 그럼 이제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나가서 이제 외식비 이런 것도 많이 드는데, 그럼 과연 자연스럽게 줄어들 쪽이 어디냐? 당연히 코로나 초창기에 나왔던 언택트 플랫폼 온라인 쇼핑 게임 이쪽이죠. 미국 로블록스, 넷플릭스 주가 빠지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자, 내일 일본에서는 4월 무역수지 공개되는데, 아니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여기도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는데 여기는 생산자 물가만 높고 소비자 물가는 아직도 1%대. 다음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난 회의 때 여기도 7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이 또 빠르게 이탈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또 좋을 건 없고요.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4월 기존주택 판매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5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까지 공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FOMC까지 딱 28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역시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고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필리핀하고 남아공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달러 강세로 고통받고 있는 이머징 중에 여기 둘 다 해당되는데, 지난 그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 신청한 이후에 최근 이제 신흥국들의 발빠른 금리 인상 대응이 주목되고 있고, 사실 그런 견지에서 우리도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배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기도 했고, 사실 그 구두 개입 때문에 우리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화된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급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자, 내일 미국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페트로차이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 그 다음에 유통체인 콜즈,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끝난 줄 알고 지금 차 빼달라고 빵빵 소리가.